미국이 정말로 중국을 괴롭히고 싶으면 홍콩을 괴롭히면 중국이 제일 괴로워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홍콩을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고 미국이 중국을 괴롭히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홍콩을 건드리면 중국이 크게 다칠 거다. 그러니까 많이 아플 거다라고 생각한 그 논리는 뭐예요? 중국은 계속 US 달러가 필요한 거죠. 해외랑 거래를 하기 위해서. 1대1로를 하기 위해서도 물론 뭐 1대1로라고 하는 게 중국 기업들이 직접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공사하고 하는 거긴 합니다만 자재를 중국 위엔화가 아니고 미국 달러로 사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미 그때도 중국은 그 세계 경제 대국 2위였고 외환보유액이 세계에서 제일 많았고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미 그때는 그 US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국가가 갖고 있는 거하고 기업이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 뭐 중국이 뭐 3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뭐 1조 달러 이상은 또 US 미국 국채로만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외환보유고 많은 건 확실합니다만 사실 이게 순식간에 줄어드는 것도 우리가 봤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 기업들도 물건 만들고 하려고 그러면 US 달러가 필요해요. 근데 그 US 달러를 어디서 확보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게 중국 본토 안으로는 서방의 자본이 안 들어와요. 자기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그러니까 그 회사의 변호사들이 중국 본토에 투자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잘 고민해 보는데 이 문제에서 법이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이 거기서 US 달러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인 US 달러가 아니라 투자라는 의미라고 봐야 돼요. 자금 조달 측면 같은 거예요.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아니면 그 외국인 직접 투자라는 개념에서의 US 달러인 거죠. 그렇죠. 기업이 수입하려고 그럴 때 위안화 주겠다 그러면 다른 나라 기업들이 안 받아준다는 그렇죠. 거예요. 국제결제 통화를 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홍콩을 건드리면 중국 기업들이 US 달러를 조달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US 달러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그러면 기업 활동이 이제 위축될 것이고 그러면 중국이 원하는 경제 성장을 하기가 어렵고 그럼 기존에 빌렸던 중국 기업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중국 경제에 타격이 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콩을 건드릴 거는 뭐 그 당시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홍콩 아까 말씀드린 패거제가 유지되는 방식이 1대1로 뭐 US 달러하고 홍콩 달러 1대1인데 미국이 금리가 2%인데 홍콩이 가령 금리를 1%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홍콩 달러를 갖고 있으면 1%밖에 이자를 안 줘요. 근데 홍콩 달러하고 미국 달러하고는 1대1로 교환은 되는데 미국 달러 갖고 있으면 금리를 2% 주는 거야? 1%밖에 안 줘. 그러면 홍콩 달러 왜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홍콩 달러를 넘기고 US 달러 내놔라라고 한다. 그러면 홍콩 안에서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홍콩 안에서 달러를 거래하는 건 달러를 통시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집값이나 홍콩 경제가 박살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막으려고 그러면 같이 금리를 홍콩도 여기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맞춰주면서 금리를 올리다 보면 네. 홍콩 경제가 또 이제 금리 그렇죠. 인상 효과로 인해 미국은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 올렸다 치고 그렇죠. 홍콩은 경제가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 따라서 금리 올리면 경제가 또 박살난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고금리를 감내할 수 있는 경제 상황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좀 더 올려버리면 홍콩은 경제가 못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홍콩을 무너뜨리는 건 굉장히 쉬운 맞아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2005년에도 중국이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너희들은 경제 좋다는 거 알겠는데 너희들 딴 나라 좀 생각해라. 우리 그런 고금리 감내 못한다? 이럴 거면 그냥 한판 하자 뭐 이렇게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 홍콩이 그런 적이 몇 번 있잖아요. 맞아요. 예, 뭐 집값이 막 반토막 나고 몇 년 만에 또 3배까지 오르고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나 방향에 따라서 계속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홍콩 경제를 미국이 주무르는 건 너무 쉬운 일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홍콩은
자국 경제가 어떻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 패거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같이 올려야 되고 경제가 호황인데도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같이 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버블도 생기고 뭐 극심한 경기 침체도 오고 이 진폭이 장난이 아닌 거죠. 네,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의 이 등락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 맞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정과 중앙은행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콩에는 홍콩 이게 금융관리국이 있고 얘는 US 달러랑 이제 그 홍콩 달러의 가치를 1대1로 만드는 그러니까 1대1이 아니죠. 이게 US 1달러에 대해서 7.75에서 8호 사이를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8이네. 1 US 달러는 7.8 홍콩 달러가 198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요걸 유지하는 게 홍콩 금융관리국이지 우리나라 중앙은행처럼 경기 안 좋다고 뭐 돈 풀고 이러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 경제가 좋은데도 금리 내리면 미국이 내리면 같이 내려도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천민밀도 보면 그때 아마 87년에 블랙만데이 아마 그때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주가가 폭락했는데 그 천민밀의 여자 주인공 이름 뭐였죠? 장만옥인가? 네, 장만옥. 장만옥. 장만옥이 그때 이제 홍콩에서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걸 다 주식에 몰빵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걸 뭐 그때 ATM 기기 같은 데다가 이렇게 조회를 해보더라고. 아마 그 주식을 직접 한 게 아니고 펀드로 한 것 같아요. 그 잔고를 찍어보는데 이게 뭐 완전히 박살난 거야. 그 절망하는 장면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어쨌든 미국과 연동시켜놨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만큼의 어떤 레벨은 아니에요.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버퍼도 없고 미국은 중앙은행 재정의 버퍼가 굉장히 많고 여기 버퍼도 없고 근데 연동시켜 놓으니까 아주 극심한 경기 침체와 이런 걸 겪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작정하기에 따라서는 홍콩을 망가뜨리는 거는 아주 쉬운데 이게 근데 이제 그 조건이 있죠. 미국이 고금리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가 될 때 그럴 때 이제 홍콩을 망가뜨리는 건 아주 쉬워요. 그때 내용은 그거였고 그 이후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 미국이 고금리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때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홍콩이 금리를 올리는 거 굉장히 힘든 거죠. 꾸역꾸역 올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리가 사실 홍콩 금리가 좀 높아야지 이게 패거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만큼이 못 올리니까 이 환율이 7.75에서 8호로 유지하게 돼 있는데 7.85에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가 패거 깨진다. 이게 홍콩 달러가 값어치가 떨어질 거다라고 요까지 올라와서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홍콩 금융관리국 이걸 이제 맨날 옛날에 홍콩 통화당국이라 불러가지고 마니터리 오토리티라다 보니까 홍콩 통화당국, 통화청, 뭐 홍콩 금융청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홍콩 금융관리국이 공식 명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홍콩 금융관리국이 갖고 있는 US 달러를 풀어서 환율을 중간으로 이제 안정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US 달러를 풀면 홍콩 달러가 그만큼 들어와요. 이 말은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못해서 지금 이게 7.8까지 막 가있으니까 중국의 은행들이 민간은행들이 홍콩에 와서 US 달러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개입해서 환율을 낮추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게 옛날하고는 좀 상황이 바뀌었네. 그러니까 이게 홍콩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네라고 느꼈던 게 2018년의 상황이었죠. 지금은 홍콩 달러 환율을 보면 7.75 완전히 붙어 있어요. 7.75 아래쪽에 있네요. 아래쪽이 완전히 붙어 있고 근데 이제 금리를 보면 미국이 지금 뭐 이게 은행 간 거래 금융기관들 개인들이 금리가 아니고 은행들 사이에서 거래하는 금리를 하니까 흔히 말하는 리보 금리를 은행 간 금리를 잡으면 US 달러 리보 금리는 1년짜리가 지금 0.6 정도 나올 거예요. 0.6 정도. 뭐 연방기금리는 제로지만 은행들 사이에서는 신용위험이나 여러 걸 반영해가지고 0.6 정도로 됩니다. 근데 홍콩도 마찬가지로 홍콩 은행들 사이에 거래하는 금리가 있어요. 그걸 H리본가. 예,
하리보 또는 홍콩 HILOR 뭐 이렇게 해서 하리보라고 많이 부르는데 고금리는 지금 1.6 정도가 돼요. 거의 100bp가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달러를 갖고 들어와. 달러를 갖고 있으면 0.6이지만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홍콩 달러를 갖고 있으면 1.6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홍콩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중국 입장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홍콩 경제가 좋아지지 않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홍콩 경제를 안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끌고 가면서 대신 금리를 높여놓고 이게 홍콩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돈이 들어오고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금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홍콩이 금융 허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이런저런 불안 요인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금리도 똑같은데 그냥 나 US 달러 가질래라고 하는 그런 유인을 없애기 위해서 홍콩의 금리를 굉장히 많이 높여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1년짜리 금리가 0.8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홍콩이 더 높네요. 홍콩이 훨씬 더 높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금융허브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홍콩을 괴롭히려고 그러면 홍콩이 금리를 못 올려야 되고 미국은 아이고 이 정도 금리는 뭐 우리 경제가 좋아서 충분히 올리고 뭐 이러면 사실 시장 논리에 따라서 미국이 홍콩을 괴롭히기가 정말 좋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국가보안법을 통과를 시켰다는 건 한번 제대로 바꾸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나요? 저는 반대로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서 야 이거 되게 미묘하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이 홍콩 경제가 좋아지지 않도록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 금리가 지금 100bp가 높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홍콩 망하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홍콩이 더 이상 금융업으로 그 작동하지 않게 만들어 버릴 거야 너네들 자꾸 이러면 이런 거니까 이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같은 방향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반대로.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자기 나라 경제가 좋아서 금리 올리다가 홍콩이 무너졌다. 그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 홍콩이 그걸 못 따라온 게 잘못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미국이 그 홍콩에 대해서 야 니네 그 일구 경제 더 이상 우리 안 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을 공격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금리 100bp 높여놓고 그래 해봐. 뭐 지금 이럴 수가 있는 저희 심리 상태인 것 같다는 거예요. 중국이. 예. 지금 상태가. 홍콩이 이제 홍콩 금융관리국이 갖고 있는 US 달러가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라고 하죠. 한 4,400억 달러? 네. 우리랑 좀 비슷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4조 달러 정도 돼. 3조. 옛날에 올라갔다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요? 2015년에 많이 내려왔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중국이 그 외환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그 각국의 그 투자한 자산을 그 다시 회수하기 시작하고 안방보험 뭐 저기 이런 데다가 이런 걸 그 중국 정부 중앙이 이제 장악하고 해외 자산 매각하기 시작하고 이런 게 그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방만하게 투자를 하는데 이게 혹시 들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인적인 치부 이런 것도 연결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해외 투자를 굉장히 해소하고 있는 중이고, 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안방보험이 갖고 있는 글로벌 미국 내 호텔 매각권, 이것도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뭐 중국 입장에서는 비상시에 홍콩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US 달러로,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것도 1조 달러가 좀 넘으니까 뭐 정 돈이 빠져나가면 비상시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여기 덮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책은 있다. 근데 미국이 함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 측면에서는 홍콩이 유리한 거야 지금은. 미국이 어떻게 금리를 올려요? 저기 제로 금리를 어떻게 올리겠어? 그러면 이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만약에 홍콩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려고 하면 금리를 지금보다 좀 더 올려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글로벌 자본들이 또 돈 벌려고 금리 좀 더 받으려고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런 경제 구조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못 올리는 구조에서는 우리가 선수를 칠 수 있다. 선수를 칠 수 있다. 지금 선수를 쳐야 된다. 나중에 미국 경제 좋아지고 나면 우리가 패가 없다. 네. 선수를 패를 놓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고 나온 카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처음에. 저는 그냥 그 다음에 홍콩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2018년 이후로 홍콩은 미국의 카드야.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지. 중국은 후수야. 선수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가보안법이라는 거 훅 던지는데 중국의 카드였다고 이게?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사실 홍콩에 대해서 별로 안 보고 있다가 그때 보니 야 환율이 이게 밴드의 하단으로 내려와 있네. 금리가 얘들이 1.6이나 돼? 1년짜리 은행간 금리가 아이고 이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면 이건 중국의 카드가 맞았네. 내가 홍콩을 못 보고 있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음 예고편. 서방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를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홍콩은 대체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완전히 중국 안에 집어넣어서 모든 홍콩의 제도를 중국식으로 바꾸겠다?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중국이 홍콩을 홍콩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 이런 식의 맞아.